이때가 되면 지금 개미들이 열광하는 반도체와 테슬라는 조정을 보이고 순환매가 돌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글과 아마존이 주목을 받고 시장은 또 한 번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여 그동안 주구장창 숏을 외치던 숏충이들도 결국 포모를 견뎌내지 못하고 추격 매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는 CPI 지수 발표가 있었으며 1월 CPI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아직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주거비로 인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정책을 펼쳐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거란 전망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국채 금리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충격으로 크게 하락했을 것 같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은 그다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도체 섹터와 테슬라 상승에 힘입어 나스닥이 플러스 0.57% 상승했으며 S&P 500은 마이너스 0.03%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2.16% 상승하여 25.49달러로 마감했고 저의 보유 수량은 1300주 그대로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유란 떨며 CPI 발표에 대해 우려하고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어 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시장은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잠잠했습니다. 시장은 도대체 왜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했을까요? 이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요일 발표된 CPI 지수를 자세히 보기 앞서 이번에도 저나 다른 유튜버, 언론에서 가공된 2차 정보를 접하기 전에 원문 보고서를 직접 읽고 스스로 CPI에 대해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1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으며 지난달 6.5%에서 거의 하락하지 않았고 예상치인 6.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CPI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 휘발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에너지 부분 상승을 견인했고 OER 방식으로 측정되는 주거비는 여전히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CPI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번 CPI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갈 거라 전망하고 있었는데 물가는 그런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오자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블룸버그 TV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이 이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뻔한 소리를 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정책 위반자들이 천천히 완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월가는 이 별 의미 없는 발언을 조명하고 부풀려 보도하며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시장이 상승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CPI 발표 이후 앞으로 금리 전망을 살펴보면 5월에도 25bp 금리 인상할 거란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해 75%까지 올라왔으며 이제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 전망하는 사람보다 6월까지 25bp 인상할 거라 전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 절반이 넘는 시장 참여자가 6월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금리 전망이 암울해지자 국채 금리 또한 강하게 상승했으며 특히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2월 고점을 돌파한 이후 급등하여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이번에 발표된 CPI 보고서와 시장의 반응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여전히 월가 세력들이 거대한 자본으로 억지스럽게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월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충분한 조정도 없이 높은 구간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며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악재가 없고 호재만 가득해서 시장이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스닥이 박스권에 머무는 동안 애플, 구글, 아마존, 빅테크 3사의 실적 쇼크가 있었으며 고용보고서는 50여 년 만에 최저 실업률인 3.4%를 발표했고 이번 CPI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지난달 대비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금리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유지할 거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렇게 악재만 가득한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월 3일부터 계속해서 메이저 기관들이 돈을 써가면서라도 높은 구간에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가고 있으며 옆으로 횡보하며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말했듯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시장을 맞췄고 저 잘났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어줍지 않은 자칭 전문가 의견이나 이상한 하락론자들의 의견과 데이터 몇 개 보고 와서 스스로 판단이나 해석도 없이 타인의 말을 맹신하고 헛소리하며 어리석은 투자를 하지 말자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제 말 또한 항상 의심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발 시장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시길 당부드리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이번에 CPI가 안 좋게 나오고 금리 전망은 더욱 암울해졌기에 당장 오늘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며 개미들을 계속 털어낼 수도 있고 당분간 변동성을 줄이며 박스권에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력들은 쓴 돈이 있고 예전에도 말했듯 그들의 자본과 스마트머니는 거대하기에 그만큼 관성도 커서 한번 모멘텀을 잡으면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했듯 세력들은 작은 호재라도 하나 나오면 이를 명분으로 추가 상승 파동을 만들며 결국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둔화되며 기준금리 전망이 완화되고 채권금리가 하락해줘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세력들이 반도체 섹터와 테슬라를 주도주로 만들며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파동이 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선 결국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아직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킬 때는 나스닥 시가총액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을 작은 호재라도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 분위기를 탐욕으로 밀어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 개미들이 열광하는 반도체와 테슬라는 조정을 보이고 순환매가 돌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글과 아마존이 주목을 받고 시장은 또 한 번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여 그동안 주구장창 숏을 외치던 숏충이들도 결국 포모를 견뎌내지 못하고 추격 매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과매수, 탐욕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세력들이 롱 포지션을 정리하며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시장은 크게 출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작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상승파 등에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전환되면 과매수인 것을 고려해 계좌 비중을 조절할지 생각 중이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갔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시장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하자 사람들은 또 다양한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상승 파동이 바로 나올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오늘이나 내일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보통의 개미들과 자칭 전문가들이 뭐라 말하는지 잘 파악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